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남동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홍원기입니다. 자, 민주체제 국가의 총선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당과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면밀히 점검하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이 요구가 되는데요. 자, 오늘 토론회가 향후 4년간 대표 일꾼 선택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후보자 초청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남동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남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OBS에서 제작 방송해 드립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서 후보자 두 분과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진행된 추첨에 따라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손범규 후보입니다. 네, 언제나 당신 편 손범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맹성규 후보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남동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기조 연설에 이어 사회자 공통 질문 뒤 후보자 보충 질문과 답변, 또 공약 검증 토론,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발언 시간 안내해드리죠. 기조 연설은 2분,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1분 30초, 사회자 공통 질문 답변 뒤 후보 상호 간 질문은 후보별 질문 30초, 답변 각 1분 30초, 공약 검증 토론의 경우 공약 발표 1분 30초, 공약 발표 뒤 후보 상호 간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입니다. 후보 상호 간 보충 질문 시에도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그리고 자유 주제로 진행되는 주도권 토론은 후보별로 각 7분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은 후보자마다 2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자, 후보분들은 발언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과 답변 순서 역시 추첨에 따라서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시계 방향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남동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기조연설부터 출발해보죠. 기조연설은 2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손범규 후보의 기조연설 2분 듣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인천광역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항상 손범규를 응원해 주시는 남동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손범규는 언제나 당신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정성과 봉사, 나눔, 헌신의 정신으로 언제나 시민들의 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 손범규를 선택하셔서 꼭 남동구 갑의 잃어버린 12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손범규는 잘 할 수 있습니다. 26년간의 아나운서 생활에서 만들어진 시민들과의 소통, 대한민국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잘 듣고 많이 고민하고 함께 발로 뛰면서 모든 문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범규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 그리고 한국중고등학교 탁구연맹회장 많은 단체에서 봉사하고 단체를 이끌고 발전시켰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범규는 장관상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그에 대한 인정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범규, 이제 정치 처음 합니다.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오늘로서 선거 운동을 한 지 110일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0일입니다. 저는 그동안 남동구 갑의 경로당 90개를 180여 회 이상 다녔습니다. 그리고 남동구 갑의 전통시장, 모래내시장, 소래포거시장, 남촌 농산물시장 50여 회 이상 다녔습니다. 각종 시민 모임에 500회 이상 다녔습니다. 손범규는 누구보다도 발로 뛰면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실현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잃어버린 12년 4번의 국회의원 선거 졌던 남동구 갑, 이번에는 기호 2번 손범규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맹성규 후보의 기조연설 2분 듣겠습니다.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남동 구민 여러분, 요즘 삶이 어떠하십니까?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폭탄의 장보기가 두렵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기 전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이 과연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무능하고 불통일 거란 우려가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폭망하고 외교 안보는 실종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 입만 틀어막히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심판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을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진실을 밝혀내고 다시 나라다운 나라를 회복하는 선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흥초, 상인천 중 부평구까지 인천이 낳고 키운 인천을 잘 아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인천 남동은 30여 년의 공직생활 이후 제가 국민께 봉사할 기회를 주신 소중한 지역입니다. 누구보다 인천과 남동의 애정이 큰 후보로 인천과 남동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해보고 싶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6년 동안 매월 민원의 날을 개최하는 등 진정성 있게 국민들과 소통하며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제가 힘있는 삼선 국회의원이 되면 제2경인선, 소래 생태습지공원 도시국가공원화, GTX B 노선 추진, 남동공단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 해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면 국가적 과제와 지역 과제 현안들을 해결해 나의 삶에 힘이 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실력이 다른 후보, 실천이 다른 후보, 기호 1번 맹성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자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과 또 공약을 밝히기 위한 자리인 만큼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비방 등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비방 등의 발언이 토론회 중에 나오면 마이크를 끌 수가 있고 또 사회자가 제지와 중지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주제의 질문 준비했는데요. 각 질문당 후보자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 간 상호 질문과 보충 질문은 30초, 또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를 보장해 드립니다. 자, 먼저 남동구 부채 감소 방안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략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남동구 예산은 1조 원을 넘고 있지만 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19.6%를 기록하는 등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 28%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구청 재정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액 또한 2023년 말일 기준 150억 원에 달하며 조정 교부금마저 삭감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매년 악화하고 있는데요. 남동구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또 국회의원이 된다면 남동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국회에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맹성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예, 2023년도 기준 남동구 한 해 예산은 1조 880억 원, 재정 자립도는 19.6%인데요. 재정 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정 자립도 때문에 보조금 6,859억, 조정교부분 991억, 지방교부세 257억 이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데 빠듯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세 지방세 비율이 26.3%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제를 인식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개선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 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인상하고 소방안전교부를 20%에서 40%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추진했던 국세 지방세 비중을 6대4로 올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중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 확대와 교부세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예산을 잘하는 사람이 더욱 잘할 수 있습니다. 교부세 역시 차질 없이 반영돼야 부담이 절감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로 인해 중앙정부 몫이고 짠물 예산으로 직격탄을 지방정부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신중히 하고 특교세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남동구 부채 감소 방안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략에 대한 이번엔 손범규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건전성이 안 좋다.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안이 적자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문제 방만한 경영입니다. 먼저 한번 재정 지표 보시겠습니다. 남동구의 재정 지표 상당히 심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19.6%, 그러나 올해 재정 자립도 더 낮아질 예정입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17.2, 가장 위쪽에 끝에 있는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부채 2022년 480여억에 달하고 지방채 규모 150여 원에 달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남동구의 이 재정 건전성 상당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남동구가 왜 그랬을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중앙정부, 윤석열 정부 전에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일이 발생이 됐고 또 우리 맹성규 후보께서 국회의원을 6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전 맹성규 후보와 같이 발을 맞췄던 구청장 역시 민주당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남동구의 재정이 어려워졌던 이유,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우리 유권자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에 대한 대책, 합리적, 효율적, 퍼주기가 아니라 방만한 경영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국회의원이 할 몫이고 그렇게 됐다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비 잘 유치해야 됩니다. 손범규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동구 부채 감소 방안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략에 대한 후보자 간 상호 토론입니다. 먼저 맹성규 후보는 손범규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하실 수 있고 또 손범규 후보는 1분 30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손범규 후보는 맹성규 후보에게 30초 질문하실 수 있고 맹성규 후보는 다시 1분 30초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맹성규 후보, 손범규 후보에게 30초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그 주제가 재정 건전성을 확충하는 건데요. 그 방만 경영을 바로잡는 게 국회의원의 몫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의 역할하고 국회의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국가 보조 사업을 충실히 따오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절차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손범규 후보 1분 30초 답변해 주십시오. 네, 물론 이 지방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합니다. 거기에 국회의원은 국비를 따오게 되겠죠. 그 협력에 있어서 시비가 투입되는, 구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지 않고 국비, 시비가 전체인 그런 사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셨다면 저는 분명히 남동구의 재정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남동구의 재정 건전성이 왜 악화됐느냐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협력을 잘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도 윤석열 정부, 인천광역시도 유정복 시장 가장 협력을 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손범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가사업을 어떻게 따오냐고요? 국가사업은 누구보다도 유정복 시장님의 예를 들면 부지런히 소통하고 만나고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그 예산을 따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정치 처음 한다고 해서 그런 절차를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 전국 조직의 그런 단체들의 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그리고 책임자, 결정권자 만나서 충분히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이게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꼭 해내겠습니다. 손범규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손범규 후보가 맹성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은 30초입니다. 분명히 6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셨고 누구보다도 그런 중앙의 예산을 잘 따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중앙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남동구 전체 이런 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됐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잘할 수 있는 중앙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법까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성규 후보 1분 30초 답해 주십시오. 지금 손 후보께서는 지금 혼재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우리 남동구 예산을 보시면 재정 자립도를 측정하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 자체가 워낙 적습니다. 20%가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정확하게 17.22%. 예, 그래서 국고 보조금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게 60%가 넘습니다. 그 얘기는 중앙 정부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남동구는 실질적으로 하기 어렵다,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구조고요. 아까 그 유종복 시장의 국가 사업을 따오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진행 과정을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30년 동안 국토부에서 예산 국토부 업무를 했고 실질적으로 예산 과장을 포함해서 예산 업무를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예결위 간사 그리고 예결위 소위위원으로 참여를 해본 경험으로는 자치단체 장이 떼쓴다고 해서 국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각 중앙 부서가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예산을 제출합니다. 그 단계에서 충분히 각 중앙 부처가 기재부를 설득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 부처를 설득하는 과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남동구 부채 감소 방안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략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 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남동구는 제2경인선, GTX B 노선, 인천 2호선 연장, 경강선 등이 주 사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철도 등 교통망 구축 지연으로 인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논현, 서창지구 주민들은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은 인천시 또는 남동구의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고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와의 예산, 통과 노선 등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우선돼야 조기 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역교통의 조기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요? 후보자만의 구체적인 실행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손범규 후보 답변부터 1분 30초 듣겠습니다. 네, 인천 시민들께서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역시 교통입니다. 광역교통망 구축, 손범규가 해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천의 광역교통망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KTX 논현역 분명히 이미 실천이 됐어야 되는데 실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범규가 같이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GTX-B 인천시청에서 여의도 20분이면 갈 수 있는 대통령 공약에도 지금 또 인천을 방문해서도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인천시장 그리고 같은 당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런 문제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2경인선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논현과 서창, 도림동까지 불편해하십니다. 그런 문제까지 인천 2호선까지 손범규가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손범규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시민들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에서 드리겠습니다만 왜 KTX 논현역이 안 되는지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범규는 그 의견을 그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많은 분들과 소통해 보니 되겠군요. 그렇다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인천 광역교통망 구축 손범규는 해낼 수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광역철도 등 교통망 조기 구축 방안에 대한 이번엔 맹성규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경험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철도 사업은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 수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인맥을 쌓아 잘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2경인선은 2018년 국회 재보궐선거 공약으로 최초 제시했고 구룡 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한 사업인데 19년에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21년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되었지만 지자체 간 이해관계와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경제성 부족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광명시흥시 남북선과 연계한
제2경인선 대안 노선을 마련했고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이 확정되는 금년 말에 예비타 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민자 사업이 제한돼서 민자 적격성 조사를 검토를 했고요. 순조롭게 되면 28년에 착공을 해서 34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경인선 지하와 경강선 논현역 급행열차 정차, 인천 논현역 2호선 연장 등 소래 IC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광역, 철도 등 교통망 조기 구축 방안에 대한 후보자 간 상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손범규 후보는 맹성규 후보에게 30초 질문할 수 있고 맹성규 후보는 1분 30초 답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맹성규 후보가 손범규 후보에게 30초 질문하시고 또 손범규 후보는 1분 30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손범규 후보, 맹성규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맹성규 후보와 유정복 현 인천시장의 토론회에서 분명히 맹성규 후보는 KTX 논현역 어렵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제2경인선 민주당에서 잘 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중앙정부나 인천시 협조 없이 잘 될까요? 그 부분 어떻게 잘 해결하실 건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맹성규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면 먼저 됩니다. 제2경인선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KTX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KTX요? 좋습니다. 자, KTX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논현역 KTX 정차는 제가 4년 전에도 유정복 시장하고 토론회 6년 전입니다. 예, 안 된다고 4년 전이요. 4년 전이요. 예,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보세요. KTX 논현역 정차를 하려면 저상홈 대피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200m 대피선의 폭이 15m가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논현역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건물들이 다 건물들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 후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선상역이에요. 다리를 놓아서 만드는 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을 부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억지를 부려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4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송도역 간 거리가 7km라 경제성이 없어요. 그다음에 공사비가 다리 위에 건설되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피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건물을 부셔가지고 할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제2경인선은 이제 거의 그 종착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11월에 민자 적격성 조사가 검토가 되면 적정한 절차를 밟아 착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맹성규 후보가 손범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손범규 후보님. 자, 철도는 논현역에 정차하려면 이렇게 이게 저상홈 대피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대피선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건물을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건물을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렇게 좋은 공약이면 왜 네, 안 여기까지 하겠습니까? 듣겠습니다. 1분 답변을 30초 주십시오. 손범규 후보 답해 주십시오. 네, 인천은 창조적인 도시입니다. 관리 도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도시가 인천입니다. 그래서 제물포 르네상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KTX 논현역 신설, 지금 언론의 보도 또 국토부에서 내부 진행 중인 사항에 의하면 공사비 어느 정도 들어간지 아십니까? 76억이면 할 수 있습니다. 저상홈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는 기획과 추진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 건 저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건물을 네, 어떻게 답변 부실 건지. 보장해 주세요.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그 주변에 다른 부지를 찾을 수도 있는 거죠. 부지를 어떻게 찾아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76억으로 그 설계비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KTX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 창조적인 도시. 우리가 뭐 처음에 인천이 가장 최초의 도시 아닙니까? 인천이 경인고속도로 가장 먼저 했고 KTX 논현역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원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만 하시면 안 되는 이유를 찾을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범규는 분명히 KTX 노년역 분명히 신설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역과 가깝다. 그것도 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정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광역, 철도 등 교통망 조기 구축 방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사회자 공통 질문 세 번째 질문 드리죠. 남동구에는 수도권 최대 중소기업 산업단지인 남동산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가 제조업 위주여서 바이오 인공지능이 대세인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침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중앙정부와 인천시는 남동 스마트밸리 조성 및 인천 경제자유구역 편입 및 남동산단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남촌 일반 산단 조성 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기존 남동산단의 제조업 탈피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기존 남동산단 고도화 및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해법은 무엇이라 보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엔 먼저 맹성규 후보부터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그 남동산단은 인천 지역 경제 사업체의 27%가 있고요. 생산액의 36%, 고용의 41%를 차지하는 인천 경제의 산실입니다. 그런데 가동률은 7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노후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연계가 부족하고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산단 위기가 가속화된 데다가 바이오 기업들이 입주한 송도 국제도시 조성으로 인해서 이미지도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기 민선 인천시 그리고 8기 인천시에서도 어떤 특정의 개조 사업을 재창을 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남동 산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법으로 산단 재생 사업,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 구조 고도화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약 8,000개 기업에서 10만 명이 일하는 산단의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재검토해서라도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구로공단이 가산 디지털 단지화 되었듯이 일반 산업단지를 준공업단지로 종상향하는 방법 등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종상향을 하면 용적률을 300%에서 400% 올려서 기반시설을 바꿔야 하는 문제, 기존 제조업체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노후화된 남동 국가산업단지 고도화 및 활성화 방안 손범규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남동 국가산업단지 인천의 자랑이었습니다. 인천 시민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인천을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시킬 수 있었던 동력입니다. 그런데 44년 됐습니다. 이제는 조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죠.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남동 산업단지 인천의 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 인천의 견인차를 이뤘던 뿌리 산업이 있습니다. 약 8만 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인천의 생산성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산업단지입니다. 손범규는 남동 산단의 문제점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일단 주차 부족하고 제조업 위주의 구성 업종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ESG 가이드라인에 맞게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그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그리고 인천시와 협의해서 그러한 비용, 세제 지원, 각종 지원 손범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분명히 달라질 거고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남동 국가산업단지와 함께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손범규는 같이 노력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동 일반 산업단지 분명히 이루겠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만 얘기하셨는데 분명히 마곡과 같은 친환경적이고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로 이제는 분명히 남동 국가산업단지 변환돼야 됩니다. 손범규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후화된 남동 국가산업단지 고도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보자 간 상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맹성규 후보는 손범규 후보에게 30초 질문하실 수 있고 또 손범규 후보는 1분 30초 답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손범규 후보가 맹성규 후보에게 30초 보충 질문 진행하시고 맹성규 후보는 1분 30초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맹성규 후보, 손범규 후보에게 30초 질문해 주십시오. 예, 술 후보는 대안으로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LH에서 다 완공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연수구에서 환경 문제로 반대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2년 국감에서 지적돼 있듯이 스마트 그린 산단하고 청년 교통비 지원 산업이 다 삭감됐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데 어떻게 남동 산단을 활성화합니까? 그리고 바이오 국가 전략 첨단 특화 산업단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손범규 후보 1분 30초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이번에도 안 되는 쪽으로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손범규 남동 도시첨단 산업단지 많이 둘러봤습니다. 추진 중인 거 압니다. 그러나 추진된다고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 같이 보완하고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남동 일반 산업단지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제가 ESG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역시 환경 친화적인 그런 산업단지, 상위 계획 및 도시 환경에 부합되지 않은 공장 지역 정비하고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그런 친환경이 아닌 그런 업종들 제한하겠습니다. 다만 손범규는 비공해 업종 유치를 통해서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첫 번째 답변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예산 깎였다고요? 왜 깎였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산이 깎인 이유를 찾아서 그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올해 깎였다면 내년에 다시 회복시키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성면 감천인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올해 깎였으니까 그거 안 될 거야가 아니라 올해 깎였으면 가서 잘 설명하고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스마트 친환경 산업단지인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스마트 하겠다는데 바이오 유치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인천광역시 정부와 인천광역시와 함께 같이 중앙정부 설득하는 그런 역할을 손범규는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에는 손범규 후보가 맹성규 후보에게 30초 질문해 주십시오. 네. 맹성규 후보께서는 계속해서 이게 지금 이미 추진 중이고,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안 하겠다는 아니시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어떻게 그 부분 추진 중인 남동 도시 첨단 산업단지 어떻게 같이 잘 함께 발맞춰 가실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 그리고 남동 일반 산업단지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단체에 그럼 반대라든지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 업종별로.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시면. 분양하니까 많은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해야죠. 그게 LH에서 이미 분양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다음에 일반 산업단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론에 집중 포화를 막고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행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스마트 그린 산단하고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되었습니다. 23년에. 그거를 되살릴 수 있으면 얼마든지 되살려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산단의 기본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소부장 실증화 센터 같은 것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소부장 남동 산단의 소부장 지원센터를 지원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스마트 산단도 계획대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도 안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 사업 특화 사업을 하겠다. 그것도 인천시에서 주장한 거를 그대로 갖다가 구체적인 안이 없이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주도권 토론 때 공방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남동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각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인데요. 후보자별로 공약 발표할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이후에 각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 주고받도록 하겠고요. 후보 상호 간 질문은 30초, 역시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또 보충 질문의 경우에도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로 후보들의 공약 지켜봐 주십시오. 먼저 후보자 공약 발표는 손범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언제나 당신 편 남동구 갑의 대변인 손범규. 지난 111일 동안의 이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많은 시민들을 만나서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손범규는 공약을 약속드렸습니다. 그 공약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범규의 공약
이 내용들입니다. 손범규, 첫째, 원도심 재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하고 삶의 질, 주거의 질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범규, 두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교통환경 변화, 여의도까지 20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도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31살, 24살의 두 아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어떤 고민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그렇다면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손범규는 분명히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손범규는 문화, 예술, 체육의 전문가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즐거움은 문화, 예술, 체육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다른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손범규는 체육과 문화, 예술에 대해서 인재를 육성하고 충분한 인프라를 네트워크를 잘 연결해서 어느 도시보다도 문화, 예술, 체육이 활성화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개별 질문과 답변,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가 보죠. 먼저 맹성규 후보는 손범규 후보에게 30초 질문하실 수 있고 손범규 후보 1분 30초 답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맹성규 후보가 손범규 후보에게 30초 질문, 또 손범규 후보는 1분 30초 답변하시면 됩니다. 맹성규 후보, 손범규 후보에게 30초 질문해 주십시오. 예, 손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손 후보가 선거에 나오시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원도심 르네상스 구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토지 용도를 변경해서 용적률을 상향하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종상향을 하면 기부채나 주미 편의시설 추진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원도심 르네상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우리 맹 후보께서도 많이 다니셨겠습니다만 9월 3사동이라든지 간석 1사동 심각합니다. 나홀로 빌라, 또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같이 의논하고 고민해야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9월동 같은 경우에도 9월 초등학교 주변 재개발, 9월 3동 재개발 이 주민들 찾아오시고 같이 대화합니다. 이미 주민 동의도 50%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기부 체납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국회의원이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든 중앙정부든 어디든 만나서 이 부분을 해결해주고 그렇다면 주민들은 뭘 합니까? 주민들이 치열하게 이해관계로 대립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풀어나가는 건 주민들이 하시고 또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같이 의논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그거 풀라고 국회의원들 많은 특권 받고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서 분명히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법을 만든 것도 국회의원이고 그렇다면 더 좋은 법, 이 법이 잘못됐다면 그 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몫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셨던 그런 절차, 제도, 법적인 문제들 손범규는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지런하게 하겠습니다. 예. 네, 다시 맹성규 후보가 보충 질문 30초 하시겠습니다. 자,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특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9월 지구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노후도시법 통과는 제가 지난 국회에서 통과를 했는데요. 제가 법안 소위위원으로서 국토부가 지금 전국에 108곳이 대상이기 때문에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분당과 일기 신도시를 앞서서 9월 지구가 선도지구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천이 9월동이 분당보다 그런 비교는 아니지만 분당이 했다면 인천도 할 수 있죠. 9월동도 할 수 있습니다. 남동구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저에게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을 드리는 거죠. 그걸 제가 절차를 법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마인드가 어떤 부분을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군요.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같이 고민하고 이걸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죠라고 손범규는 답합니다. 그거 규정에 없습니다. 안 돼요. 지금까지 그런 거 해본 적 없습니다. 이렇게 왜 선도지구를 국가에서 선정을 하는데 이번에 못 됐다면 다음번 2기 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하는 게 우리들이 많이 얘기하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지역 구민을 위해서 하는 우리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그거밖에 없으셔서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자면 손범규는 제가 말씀드린 공약은 제가 어디 다른 사람의 공약집을 보고 베낀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나는 시민들과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원하는데 이게 안 되겠네요. 법에 없네요. 규정이 없네요. 담당 공무원이 안 된다네요. 그런 얘기를 저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었으니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방법이 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손범규는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하겠습니다. 것 같아요. 예. 확인해 보시면. 네, 다음은 맹성규 후보의 공약 1분 30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맹성규 의원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항상 쓰는 표현이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왜? 소래는 남동의 상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최초로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소래생태습지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발전을 위해 경인철도 지하와 인천을 반으로 갈라놔 성장을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낮은 경쟁성 문제로 국회턱을 넘지 못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관료법을 개정해서라도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2경인선 외에도 GTX 비노선, 경강선, 인천 노년역 급행열차 정차, 소래 IC 건설, 강남행 엠버스 노선 신설 등 남동을 인천과 서남부권의 교통수도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장을 추가로 개설을 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주차난을 해소하는 한편 공원 곳곳에 주민들이 요즘 굉장히 핫하게 좋아하시는 황토길,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생활 밀착형 공약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개별 질문과 답변,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가 보죠. 먼저 손범규 후보께서 맹성규 후보께 30초 질문하시고 맹성규 후보는 1분 30초 답하시면 됩니다. 다시 손범규 후보가 맹성규 후보에게 보충 질문 30초 하시고 맹성규 후보는 1분 30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손범규 후보, 맹성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소래포구 얘기를 이제 맹성규 후보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소래포구를 포함한 소래 국가공원 벨트화 이 부분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왜 반대를 하는지 인천대공원, 소래습지, 소래포구를 연계한 관광벨트를 개발하자 저의 주장이기도 하고 계속 남동구에서도 추진하는데 왜 민주당은 반대하십니까? 자, 네, 답해 주십시오. 아니 민주당 누가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민주당에서 그걸 반대한다고 그렇게 의견이 나오고 아니에요. 있습니다. 예. 잘못하신 거고요. 네. 저도 평소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소래생태습지공원을 순천만처럼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해결해야 될 선결 과제가 있어요. 그 옆에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과 적절하게 보상 체계를 마련을 해서 우선 물류 창고가 있는 지역에 체육공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물이 통하게 수문을 막아서 물이 통하게 한 다음에 거기를 순천만처럼 물이 흐르는 생태습지공원을 만들고 그거를 인천대공원하고 연계를 하고요. 소래포구 그 자체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조그만 코끼리 열차 같은 거를 운행을 시켜서 그것이 저 소래포구를 돌아가서 인천대공원까지 갔다 오는 그것은 제가 꼭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초석을 닦아놓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뭐 어디서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네, 보충 질문 네. 해주십시오. 시간이 좀 남았는데 제가 더 써도 되나요? 16초 남기셨는데. 30초만 쓰시면 30초만?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소래 그 레일 바이크라든지 다 대부분 남동구청 박종효 청장의 레일 공약이고 바이크가 저와 다른 거예요. 같이 많이 그러니까 아까 뭐 꼬마 열차라든지 아니, 다 레일 인천대공원 바이크는 연계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이니까 에이. 나중에 다시 주도권 토론 때 질문 드리겠고요. 두 번째, 노년역의 급행열차 정차는 되는데 왜 KTX역은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주변에 건물이 많다. 그렇다면 급행열차역으로는 지금 있는 걸 활용하고 KTX는 안 된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자, 급행열차는
그 급행 열차가 정착을 하려면 그 차단막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저 이용객들이 갑자기 열차가 들어올 때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하는데 그것이 약 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 급행열차 그 차단막은 경강선이 완공되는 시점에 철도사업법에 따라서 한 달 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강선이 완성되는 시점에 사전에 한 50억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하면 그 급행열차를 세울 수 있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KTX는 다른 거예요. KTX는 이거 자꾸 이걸 믿지 않으시는데, 그리고 아까 70억을 가지고 그 용역을 해서 70억 갖고 된다는데 이 자체 사업비만도 8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만일 이걸 한다고 해도 건물 부수는 거 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미친놈도 아니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그렇게 오래 근무를 했고 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저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좋은 걸 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공약을 재검토해 보시고요. 네. 저도 만일 이게 된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 보죠. 각 후보자에게 모두 7분씩 드리겠습니다. 개별 7분씩 드리는데요. 사회자를 통하지 않고 지역, 현안 또 공통적인 공약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질문이 2분을 넘지 않게, 그리고 답변은 최소한 1분 30초는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중 제반 규칙을 벗어난 발언이 나오거나 제한된 시간을 초과할 때는 사회자 개입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품격 있는 두 분의 토론 기대해 보겠고요. 먼저 맹성규 후보에게 7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예, 손 후보님, 아까 그 소래 생태습지구역 관광벨트로 만드는 거 네. 제가 반대하셨다고 그러는데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뭔가 그런데 레일바이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레일바이크는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레일바이크를 반대를 하는데 소래 생태습지공원하고 전체를 관광벨트로 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레일바이크가 들어가야만 관광벨트가 되고 레일바이크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요. 자, 제가 손 후보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손 후보님은 방송인이세요. 그리고 방송 경험이 아주 많으시고 SBS 지부장 선거에까지 나서셨어요.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으로 인원을 다 못 채우고 2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거 정상입니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일단 소래 관광벨트 찬성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신 거니까 거기에 그럼요. 레일바이크를 반대하시는 이유는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 그거는 우선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려면 가보시면 알지만 이 물이 흐르는 그것 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는 그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계획도 같은 걸 한번 보시고, 그것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면 저는 얼마든지 협의해서 할 의향이 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답변 또 예, 1분 예. 30초 정도. 계획도는 많이 봤고요. 예. 저는 수십 번 가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얘기를 하셨는데 환경을 침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강원도 쪽도 바다 쪽으로 이런 친환경 데크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6년 동안 가봤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 처음에는 레일바이크 시끄럽지 않냐, 실체를 정확히 몰라서 반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설득을 시키셔야죠, 구청에서. 그렇죠. 예. 구청에서 설득을 하고 예. 합니다. 앞에 이제 그 어떤 예술 무대 이런 것도 지금 뭐 주민들은 반대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시끄럽다. 좋은 음악이 거기서 무분별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그런 부분 안타까운 점입니다. 예. 아니, 안타깝다고 하실 게 대화가 아니라 실종이 된 거죠. 저희처럼 이렇게 대화를 잘하면 좋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대로 운영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를 얘기를 해주셔야지. 문제가 있죠. 빨리 어떤- 조속히 그래서 이거를 방송통신위원장이 해결하기를 촉구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김포, 광명, 부천, 구리, 고양, 서울 편입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게 과연 맞느냐 하는 거 하나. 두 번째, 이게 인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인천도 서울에 가야 되나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부분 서울 편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당론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정치를 시작한 손범규의 소신인데 왜 지자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 충분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잘못한 거는 사과해야죠. 이 정책은 우리가 선거를 의식해서 너무 졸속하게 추진했다. 그런 부분이, 유정복 시장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인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말이 됩니까? 김포하고 인천이 더 가깝지. 그런데 서울로 편입하겠다. 그런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이거 손 후보께서 당론에 배치되는 강한 말씀을 주셔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하나 또 질문을 드릴게요. 최상병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여했던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갔다가 이종섭 장관입니다. 갔다가 다시 와서 25일 만에 또 사의를 표명했어요. 뭐 수도권의 지지율이 많이 흔들린다, 아마 이런 이유를 된 것 같은데, 자, 두 아들을 키워서 저는 두 아들을 저도 군대 갔다 오고 두 아들을 키워서 군대를 보내고 제대를 했습니다. 네. 다 병장으로 제대를 했는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 같아요. 아니, 손 후보님은 이게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말씀 저를 대신해서 해주셨는데 저는 대한민국 육군 학사 장교로 41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제 큰아들은 26의 나이에 군대를 늦게 가서 거기서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했고요. 대학교 4학년인 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뭐 뜻을 이어받아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 육군 학사 장교 준비 중입니다. 저희 남자 3명은 다 병역 의무를 충분히 할 거고요. 최상병의 죽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대신 개인적으로 대신이 아니라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들을 보내서 큰아들이 군대 복무할 때 정말 마음 졸이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전역하기.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국민들께 그분에 사과드리고, 특검은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인데 저 같으면 특검 받겠습니다. 저는 이게 당론과 관계없이 개인 입장에서, 물론 후보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저는 특검을 받아야 된다라고 국민의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역시 그 당론에 반하는 소신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왜 이게 특검이 중요하냐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은 역시 특검법에 대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네. 그래서 이 문제도 입장을 명확하게 가져셔야 될 거고,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R&D 예산도 깎아버리고 지역 화폐 예산도 싹 날려버리고, 그리고 경제가 폭망하고 지금 잘 요즘에 유행되는 대파 논쟁이 또 벌어졌어요. 잘 내용을 아시니까 제가 뭐 별도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수가 역대급으로 펑크가 났어요. 부자 감세를 그렇게 해주니까 돈을 걷어야 되는데 돈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가가 고고가고 있어요. 자,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빨간 신호가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남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예. 제가 할 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는 말씀하실도록 민주당이 곤란할 것 같아요. 왜요? 아까 남동구도 그렇지만 지표라는 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경제 폭망했다고 했죠. 이게 경제 폭망이 부자 감세 때문일까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됐던 부동산 정책 때문일까요? 또 전용 그러니까 저는 싸우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질문한 겁니다. 예. 네, 주도권 토론 이제 손범규 후보 이어주십시오. 바로 이어졌네요. 제가 예. 시간을 손해봤네요. 답변을. 예.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서로 그래서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시청자나 유권자들께 말씀드리면 저나 맹성규 후보는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질문하셨던 게 최상병에 관한 특검도 그렇고 당론에 관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 의견을 밝힐 겁니다. 그 충분히 설득하고 소통할 건데 투표까지 가서 한다면 저는 반대표를 던지지만 그걸로 극단적인 투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아니 반대표 던지지. 아, 그렇죠. 반대표는 누구나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200명이면 200표 찬성이 나야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개인의 소신을 저는 특검 찬성표를 던지셔야지. 그래야 예? 소신이 아 그렇죠. 맞는 특검 거죠. 찬성표를 예. 하는데 그렇죠. 특검 찬성. 대부분이 반성표를 던지는데 예. 저는 특검 제 찬성표를 개인 소신으로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소통해서 그러니까 극단적인 건 예,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입장은 말씀. 예, 제가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도 예. 하셨던 질문과 예. 똑같은데 그런 입장이라면 당론과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충분히 하실 겁니까? 아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당론과 반대되는 배치되는 일을 의사결정을 하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어떤 우리가 당론을 정해서 할 때는 제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당론이 결정되면 저희 당은 의원총회를 엽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충분한 반대를 개진을 해요. 네.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자유투표에 맡기기도 하고 네. 또는 강제 당론으로 정해서 투표를 합니다. 네. 저는 당론으로 정한 투표는 다 당론을 따랐어요. 네. 근데 자유투표로 해도 되는 것은 제 자유투표 제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했습니다. 네. 뭐 밝히시지 않아도 됩니다만 의원총회하고 뭐 이런 그런 부분에서 저도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방탄 때 여쭤봐도 됩니까? 어떤 입장이셨는지? 아 그거는 저한테도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가 이제 이 개인적인 입장이 편해지는 길이 좋으냐 아니면 이게 원칙을 정해서 가는 게 좋으냐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 번의 입장을 밝혀서 그 순간은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런 게 계속 누적이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럼 그때마다 과연 제 입장을 계속 밝혀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왜?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당의 의사결정의 활성화를 위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저도 중간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중간에 힘드시기보다는 국민들에게 내 의견을 또 떳떳하게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밝히시면 덜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게 국민들 입장보다 저희 네. 당내에서 문제가 제기가 계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신 있게 예.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짧게 여쭙겠습니다. 예. 소래 분명히 이 관광벨트 찬성하시는 그럼요. 거죠? 예. 그럼요. 레일바이크는 반대입니다. 예. 레일바이크는. 예. 왜냐? 소래 그러면 야외 광장은 이것도 이거 아셔야 돼요. 그것도 손 후보님도 야외 광장을 저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당초 야외 광장이 기존 이 경계선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네. 바깥으로 나간다는 의미는 갯벌이 손상될 수밖에 없는 말뚝을 박아야 되거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환경이 손상되는 것은 일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이제 변경을 또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변경도 보세요. 이제 몇십억을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얼마인지는 저를 보고받지 못했고. 네, 저는 공청회에 갔었습니다. 예, 저하고 이제 논의도 안 됐는데, 그거를 계속 구조물로서 만들어 놓고 하는 거 알겠습니다. 맞는지. 예, 환경은 훼손하지 말자. 예, 그다음에 몇 번 나왔던 얘기지만 그렇다면 KTX 노년역은 반대십니까? 지금도? 손 후보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더 예, 검토하고 공부하겠지만 본인 입장이 어떠신지. 제가 예. 기술적으로 되면 저는 제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KTX 노년역 정차를 위해서는 대피선이라는 선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동 국가산업단지 말씀하실 때 주차장 자전거 도로 없애겠다 그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어디로 다닙니까? 아니죠.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네. 남동 산단에 제가 그걸 다 없애자는 게 아니라 이걸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거기 경영자 분들께서 자주 가서 뵈면은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가 해야 되냐? 결국에는 남동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하거나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구를 바탕으로 하냐?
이건 당연히 경영자 협회, 경영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남동구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올해도 더 그렇게 수치가 떨어질 거고요. 그에 대해서 혹시 지난 6년 동안 이제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어떤 노력이 더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혹시 예. 지금 저는 이번에 그 토론하면서 이게 왜 그 국회의원 토론 자료로 오나 고민을 했어요. 질문을 저쪽에서 아니, 이제 그러니까 제가 OBS에서 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예. 제가 이게 보니까 선관위 위원님들께서 이제 뽑아주셨다고 하는데, 저도 남동구에 살고 남동구의 예산을 더 받아오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했습니다. 네, 예산을 지난 6년 동안 아니면 작년 2023년에 국가 예산을 어느 정도나 받아오셨습니까? 손 의원님, 저는 예결위 간사를 했습니다. 네. 예결위 간사는 더군다나 집권당의 예결위 간사를 했어요. 네. 인천시하고 남동구가 전제 조건이 되는 모든 예산을 다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유정복 시장과 많이 협의하고 중앙 윤석열 정부와 협의하고 아니죠. 네. 제가 간사할 때는 전 정부 때고. 네. 두 지금은 간사가 분께 아니셨구나. 7분씩 드렸던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남동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이제 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후보께 2분씩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번엔 손범규 후보부터 2분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네, 유권자 여러분 충분히 보셨습니까? 손범규 아직도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더 드리지 못하는 점 아쉽습니다. 손범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잘 듣고 소통하고 발로 뛰는 그런 정치를 해보겠습니다. 정치 신인입니다. 20년 동안 SBS 아나운서로 근무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게 더 부지런하게 시민들을 만나고 소통하겠습니다. 왜 되는 일이 없을까요? 왜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올까요? 손범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는 게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정치, 좋은 정치인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있습니까? 손범규는 분명히 당선돼도 계속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3개월에 한 번은 뵙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그렇게 바쁠까요? 손범규는 많은 시간을 절반 이상의 시간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만나는데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착한 정치인이 있구나. 정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손범규인데 그 사람 괜찮아.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정치하고 싶고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서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손범규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4월 10일에 투표 잘했다. 그런 생각 말씀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손범규는 꼭 실천하고 말씀드린 약속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손범규입니다. 네, 이번에는 맹성규 후보의 마무리 발언 2분 듣겠습니다. 여러분 토론 어떠셨습니까? 누가 나의 삶에 힘이 되는 국회의원 후보인지 토론을 통해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남동에 필요한 사람은 대변인이 아닙니다. 지금 남동에 필요한 사람은 연습할 시간 없이 바로 일을 추진해내야 할 사람입니다. 국토교통부 출신으로서 일머리와 결과를 내본 사람, 시민들과 매월 소통하며 현안을 해결해온 사람, 민주당에서 현안이 생길 때마다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온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부실시골 아파트 안전대책 TF단장으로 순살 아파트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코로나 위기 중 소상공인 민생 예산 확보에 앞장서 왔습니다. 맹성규는 실천과 실력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토론을 통해 말씀드린 대로 제2경인선 조기 개통과 남동 산단 활성화, 소래 생태습지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결국 시작도 완성도 맹성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5일과 6일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압도적인 사전투표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불통을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투표해 주신다면 예측 가능한 따뜻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회는 전세 사기와 순살 아파트, 세월호 및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따뜻한 사회는 개인이 짊어지고 갈 수 없는 삶의 짐을 국가가 사회가 나눠 가지는 사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예측 가능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꿈과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시 희망을 말하는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맹성구가 복원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힘이 되는 후보 맹성규 기호 1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후보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남동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남동구 갑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고 OBS에서 방송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4월 5일부터 6일 이틀에 걸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행이 됩니다.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유권자들은 누구나 사전 신고 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유롭게 투표하실 수 있고요. 투표소 가실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 공공기관이 발행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남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남동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함께해 주신 두 분의 후보자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